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HTTP와 HTTPS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HTTP는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는 웹 서버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규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중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 전송입니다. HTTP는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 간 데이터 전송을 허용할까요? HTTP는 요청과 응답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우리가 흔히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이 브라우저들은 특정 서버에 어떤 작업에 대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또 다른 응답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HTTP를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이 완료가 되는 거죠. HTTP 요청 메서드에는 다양한 유형의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생성, 조회, 수정, 삭제에 따라 HTTP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요청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규격화되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응답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격의 틀에 맞춰 HTTP 메시지가 보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전송 유형은 사진이나 영상,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송수신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전송상에 HTTP 보안상 약점이 있는데요. HTTP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스누핑 등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될 때 HTTP에서는 이 데이터를 평문 형태로 주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평문이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의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이 데이터 패킷을 훔쳐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나 패스워드, 그리고 카드 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 해킹범이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민감한 정보를 다뤄야 하는 서버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HTTP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구글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수로 구글에 잘못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이 구글은 구글의 모습만 본떠 만든 피싱 사이트입니다. 사람들이 입력한 민감한 정보는 또 다른 악당의 손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처럼 HTTP는 어떤 사이트가 신뢰로운 사이트인지 인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롬 등 브라우저에서는 HTTP를 통해 통신하는 사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의 문구를 출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HTTP를 이용한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불쾌한 경험을 줄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내가 접속하는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며 중간자가 스누핑 등의 공격을 시도할 때 암호화가 되지 않은 평문 데이터가 해킹당할 확률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의 보안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또 다른 프로토콜이 HTTPS입니다. 이 중 S는 Secure를 의미합니다. HTTPS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HTTPS의 장점 중 하나는 HTTP와 SSL, TLS 프로토콜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는 것입니다. SSL, TSL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TLS가 SSL에서 보안성을 강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상 TLS 프로토콜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TLS 프로토콜은 이러한 평문 데이터를 암호화시킵니다. 지금처럼 암호화되지 않는 평문 텍스트를 추후에 말씀드릴 TLS 핸드쉐이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중간자가 탈취하더라도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 CA, 즉 인증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임을 보증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브라우저의 HTTP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었죠. HTTPS를 사용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뜻으로 자물쇠 형태의 아이콘이 새롭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용자가 안심하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죠. 더 이상 구글과 모습과 비슷한 피싱 사이트에 속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SL, TLS 인증서 발급 절차와 TLS 인증 과정, TLS 핸드쉐이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흐름 기호를 설명드릴 것이므로 CA나 사이트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CA를 통한 TLS 인증서 발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발급은 CA, 즉 인증기관과 사이트 두 주체의 정보 교류 과정입니다. 먼저 CA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관은 웹 소유자, 웹 호스팅 회사 또는 기업의 SSL, TLS 인증서를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이 CA는 TLS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도메인과 소유자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핵심은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이죠. 사이트는 인증받을 기관에 사이트 정보와 공개키를 제공합니다. 공개키는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키로 보통 데이터의 암호화에 사용됩니다. 추후 공개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로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CA는 개인키로 서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서명은 암호화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복호화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가 특정 개인이나 엔티티로부터 왔음을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CA의 비밀키로 사이트의 정보를 암호화한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CA는 생성된 인증서를 사이트에 전달합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는 인증서를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CA는 이 인증서를 복호화할 수 있는 퍼블릭 키를 브라우저에 전달하게 됩니다. 브라우저는 CA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트는 TLS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TLS 통신을 위한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CA로부터 인증한 안전한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TLS 인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LS 핸드쉐이크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이트는 보유하고 있는 서명된 TLS 인증서를 브라우저에 전달합니다. 브라우저는 CA 공개키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 CA 공개키를 이용해 사이트가 전송한 인증서를 복호하며 검토합니다. 이 절차에 성공하면 이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뜻이겠죠. 복호화에 성공하면 브라우저는 해당 사이트의 정보와 공개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의 공개키로 사용자의 대칭키를 암호화하여 사이트에 전달합니다. 서버는 보유하고 있던 개인키로 사용자의 대칭키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개인키는 공개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네, 이제 브라우저와 사이트 모두 대칭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칭키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SSL, TLS 통신에서는
서로의 신원을 인증할 때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합니다.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정보 보안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대칭키 암호화는 엄청난 컴퓨팅 리소스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신원이 인증되고 나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LS 통신은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AWS에서 게시한 HTTP와 HTTPS에 대한 비교표를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HTTPS는 HTTPS 요청 및 응답을 추가로 암호화하기 위해 SSL TLS 프로토콜과 함께 HTTP 버전 2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HTTP는 기본 포트 80을 사용하지만 HTTPS는 기본 포트 443을 사용합니다. 모든 최신 웹사이트에는 HTTPS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L 인증서 그리고 TLS 인증서라고 불리는 이것은 퍼블릭키 암호화에 사용되며 HTTPS는 최종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권위 그리고 신뢰성을 보증하며 검색 엔진에 대한 순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